안녕하십니까, 홍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 데이터의 종류, 타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처리의 기본,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컴퓨터의 시초가 계산기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손으로 계산을 하다가 도구들을 계속해서 발명을 했던 건데요. 처음에는 숫자를 만들고 주판도 만들고 점점점 계속해서 이거를 발전시키다 보니 마침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연산자 알려준다더니 왜 갑자기 또 컴퓨터 얘기를 합니까? 하실 텐데요. 오늘 배울 연산자가 바로 컴퓨터의 핵심 역할, 데이터 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산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연산자는요, 계산을 위한 도구입니다. 수학에서 다양한 기호를 통해서 값을 계산하듯이 컴퓨터 또한 다양한 연산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산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자, 필요할 때 찾아서 쓰면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 연산자는요, 오른쪽 값을 왼쪽 변수로 복사하는 겁니다. 또는 할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앞서서 변수를 배울 때 살짝 다뤄봤었죠. 자, 다음으로 문자열 연결은 덧셈을 통해 두 문자열을 잇는 기능을 합니다. 자, 따라서 다음 MSG 변수의 값은 hello, worl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산술 연산자를 봅시다. 자, 산술 연산자는요,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건데요. 자, 사용 기호가 조금 다르니까 그것만 살짝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A는 더하기, 변수 B는 빼기, C는 곱하기, D는 나누기, E는 나누고 남은 값을, F는 제곱값을 왼쪽 변수로 가져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쉬운데 나머지랑 제곱값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습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다음 변수 G와 H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떤 게 먼저 계산되느냐가 핵심인데요. G는 곱셈이 먼저 계산이 돼서 9가 되고요. H는 괄호 먼저, 그 다음 제곱 연산을 통해서 최종값 4가 H로 대입됩니다. 자, 우리 수학 배울 때 더하기 빼기보다 곱셈과 나눗셈이 먼저 연산되죠. 서로 간에 먼저 연산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로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자, 연산자 우선순위는요,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죠. 자, 연산자들이 많은 만큼 이 우선순위 또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서 필요할 때 한 번씩 살펴보면 됩니다. 컴퓨터의 기본 동작 연산, 그리고 이를 위한 기호 연산자, 그럼 실습을 통해 연습해 보도록 하죠. 기초 계산 도구 연산자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요, 연산자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대입 연산, 또 문자 연결, 그리고 산술 연산까지를 훈련한 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파일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죠. 먼저 VS 코드를 켜주시고 폴더를 새롭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공사 오퍼레이터스 해가지고 만들어 주고요. HTML 문서 오퍼레이터스 해서 HTML 문서 만들어 주시고 강의 하단 링크에 코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해 볼게요.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할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HTML 문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CSS와 자바스크립트 문서도 만들어줘야겠죠. 오퍼레이터스 해서 CSS. 자, 요것도 링크 통해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복붙해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operators.js.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스펠링 틀렸죠? 자, 이거 새로 고칠게요. 리네임 있죠? 자, 리네임 해서 operators. 오케이, 맞죠? 자, 이렇게 CSS 적용이 됐고요. 이제 JS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뭘 추가해야 된다? 요거 유즈 스트릭트를 통해서 엄격 모드로 세팅을 해주고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오른쪽 값을 왼쪽 변수로 넣는 이 대입 연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에 앞서서 이 대입 연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스스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힌트를 하나 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구글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한다? 요 사이트 내부에서 구글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이트? developer.mozilla.org라는 이 사이트에서 뭐를 검색하게 한다? 자바스크립트 대입 또는 할당 연산자를 검색하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홈파기대 과일 가게 세 종류의 과일을 판다고 하네요. 딸기 200원, 키위 800원, 바나나 500원. 이러한 값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다음 같이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200원을 어디에다 넣는다? 자, 변수에다 넣는다. 스트로베리라는 요 딸기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키위도 넣어줄게요. 자, 키위는 얼마? 800원. 800원을 어디에 넣는다? 키위라는 변수에 넣는데 얘도 콘스트 해가지고 변수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바나나는 500원 해서 바나나라는 이러한 변수 만들어서 콘스트 해서 선언해 주도록 하죠. 오케이. 자, 이때 사용된 요거 이게 뭐다? 바로 대입 연산 또는 할당 연산 되겠습니다. 오른쪽 값을 어떻게 한다? 왼쪽 변수에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이 변수의 초기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딸기는 200원, 키위는 800원, 바나나는 500원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자열 덧셈, 문자열을 연결하는 연산자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구글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세요. 자, 연결 이렇게 구글링 하시면 상세 정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구글링 관련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문자열 덧셈으로 뭘 할 거냐? 자,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딸기, 키위, 바나나를 만들었으니까 이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딸기 개당 가격은 200원, 키위 개당 가격은 800원, 바나나 개당 가격은 500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일단 그대로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복사해서 콘솔 로그로 딱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onsole.log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문자를 쌍따옴표에 담아서 뿅 넣으면 됩니다. 자, 볼까요? 저장 뿅.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딸기 개당 가격 200원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0원이 이 값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변수랑 연결시켜 출력하면 더 편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원이 아니라 얘가 400원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얘를 또 400원으로 바꿔가지고 출력을 또 귀찮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쓴다? 그 변수를 쓰는 겁니다. 이 스트로베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서 요 덧셈 연산을 통해서 여기다 변수를 딱 넣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문자열에다가 이 스트로베리 변수에 담긴 이 400이라는 값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결과를 보도록 하죠. 저장해 보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똑같이 잘 나오죠? 딸기 개당 가격 400원 해가지고 요 문자열 덧셈을 통해서 변수의 값 덧셈을 통해서 그 결과가 뭐가 된다? 방금 같은 이러한 문자열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키위 개당 가격 800원, 바나나 가격 500원도 출력을 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console.log 해가지고 얘를 복사해서 밑에다 이렇게 붙여 넣고요. 자, 여기다가 출력할 문자열들을 또 끌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끌어오는데 저 숫자 값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제 변수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800원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문자열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요 하나의 문자열이 있는 거고 여기 뒤쪽에 또 하나의 문자열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뭐를 연결하겠다? 여기다가 이제 키위라는 값을 이렇게 연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일단 주석 처리하고 두 번째 줄부터 저장해 볼게요. 뿅. 자, 키위 개당 가격이 얼마? 800원.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400원을 또 바꿔줄게요. 200원으로 다시 초기 값으로 바꿔줘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얘도 얘를 변수로 바꿔주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좀 더 새롭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쌍따옴표를 가지고 문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백틱, 이 백틱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변수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삽입하느냐? 이 500원 위치를요, 요거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준 다음에 이 달러 표시를 넣으면 여기다가 변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넣고 싶은 값은 뭐였죠? 이제 바나나의 개당 가격이었으니까 이 바나나 변수를 이렇게 쏙 넣어주면 됩니다. 이 백틱으로 둘러싸여진 문자열에서는
변수를 이렇게 쏙 들어가게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 볼게요. 뿅. 자, 바나나 개당 가격이 얼마? 이렇게 500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개념 산술 연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링 다음과 같이 꼭 해보시고요.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 연산자들 다음 결과는 무엇이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딸기 더하기 키위 빼기 바나나가 얼마라는 이러한 질문이 있네요. 자, 그럼 얘를 복사해서 주석으로 한번 붙여 넣었고요. 자,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트로베리 딸기 더하기 키위 빼기 바나나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출력할 값을 대입을 받아 올게요. 어디다가 결과값 변수 result 1이라는 값에다가 const 형태로 변수로 만들어서 받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확인해 봐야겠죠. 어떻게? console.log 해가지고 result 1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뿅. 자, result 1의 값은 얼마? 여기 이렇게 500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딸기 5개를 바나나 하나로 나누면 얼마냐? 자, 요거를 계산하는 건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5 곱하기 딸기의 값은 스트로베리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 주고요. 이걸 나누는데 이 슬래시를 통해서 값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바나나 값을 변수를 이렇게 넣어 주고요. 자, 얘를 result2라는 변수에 이렇게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 형태의 변수 만들어서 얘를 또 출력해 보면 되겠죠. console.log 해가지고 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result2를 이렇게 넣어주면 뿅 이렇게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요것도 또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산술식 계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바나나 빼기 딸기 곱하기 5 더하기 키위 바나나 빼기 스트로베리 곱하기 5 더하기 키위 이렇게 해서 얘를 어디다 넣는다? result 3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console.log로 얘를 또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얼마다? 이렇게 300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요 7 나머지 연산자 3의 결과가 얼마인지 요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나머지 연산자라는 거는요 7을 3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죠? 몫이 2가 되고 나머지는 얼마가 되죠? 하나가 남겠죠? 이때 이 남은 나머지 1값을 구해주는 연산자가 바로 뭐다? 나머지 연산자 모듈러 연산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console.log 해가지고요. 자, 7을 나눈 나머지 값, 뭘로? 3으로 나눈 나머지 값. 자, 정말 1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뿅. 자, 이렇게 1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제곱 연산도 확인해 보죠. 제곱 연산. 자, 제곱 연산은 이런 건데요. 자, 2를 제곱하는 겁니다. 몇 번? 3번.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그래서 2를 총 3번 제곱한 결과 8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말 8이 나오는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2를 세제곱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뿅. 자, 다음과 같이 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개념 연산자 우선순위를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란 뭐를 먼저 연산할 거냐, 자, 뭐를 먼저 계산할 거냐라는 그 기준이 되는 건데요. 자, 이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다? 해당 요 사이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구글링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아무튼 이어서 자, 뭐를 해볼 거냐? 자,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수식의 결과가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얘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이렇게 괄호로 감싸서 console.log 해가지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뿅. 자, 어떻게 됐다? 104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104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먼저는요. 자, 먼저 연산되는 게 뭐다? 요 나누기다. 요 나누기가 먼저 되어서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4를 뭐에다 더한다? 요 100에다가 더해서 그 결과가 뭐가 나왔다? 104가 나왔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얘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요거. 이 결과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 괄호로 감싸서 console.log 해서 출력해 보죠. 자, 얘를 출력하면 결과가 1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10이라는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자, 이번에는 요 빼기가 먼저 연산됩니다. 자, 왜? 여기 괄호로 묶어놨죠? 자, 우리 산수에서도 괄호 안에가 먼저 연산된다라는 거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0에서 150을 빼면 이렇게 50이 되고요.
자, 50으로 나누는 겁니다. 뭐를? 500을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번 나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결과가 10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 문제 얘의 결과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console.log 해서 여기에 이 결과는 얼마일까요? 자,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00 더하기 2 더하기 3인데 이 3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문자열이죠. 이 숫자 3이 아니라 문자열 타입의 3이라는 거 요거 주의해서 결과를 한번 예상해 봅시다. 자, 저장해 볼게요. 뿅. 자, 어떻게 됐다? 5023이라는 문자열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자, 앞서서 계산된 것들은 이렇게 색깔이 보라색이죠. 자, 얘는 뭐를 의미하느냐? 넘버 타입이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 밑에서 나온 얘는 어떻게 돼 있죠? 얘는 색깔이 뭐죠? 흰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스트링 타입이다라는 걸 이렇게 같이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돌아와서 다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500과 2가 더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2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숫자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다? 문자열 3과 덧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 문자열과 숫자가 덧셈이 될 때는요, 문자열로 바꿔버립니다. 자, 뭐를? 요 50이라는 요 숫자를요, 문자열로 바꿔버려요. 자, 그러면 이 문자열과 문자열의 덧셈은 어떻게 되는 거다? 연결이 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죠.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5023이라는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얘의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onsole.log 해서 자, 뭐를 출력할 거다? 얘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뿅. 자, 어떻게 됐다? 35002라는 문자열, 흰색이죠. 문자열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덧셈이니까 앞쪽에 있는 게 먼저 연산이 돼요. 자,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앞에 게 먼저 연산이 되는데요. 자, 따라서 문자열 3과 500이 더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문자열 3과 500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자열과 숫자를 더할 때는 이 숫자가 문자열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다? 3500이라는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뒤에서 또 뭐 어떻게 하죠? 요 더하기 2가 되겠죠. 얘도 또 이게 문자열로 이렇게 바뀌어 버려서 얘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가 뭐다? 35002라는 문자열이 된 겁니다. 쉽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뭐를 배웠다? 대입 연산이라는 연산자를 배웠죠. 오른쪽 값을 왼쪽 변수로 넣는 거였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자열을 연결할 때는 뭐를 사용한다? 덧셈 연산을 사용한다.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문자열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삽입하는 방법도 추가로 배웠죠. 어떻게? 이렇게 백틱을 사용해서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산술 연산을 연습해 봤는데, 자,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값들을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등을 연습해 봤고요. 이제 나머지 연산자도 연습해 봤고 제곱 연산도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뭐를 우선으로 연산할 거냐?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들을 요 실습 코드로 확인해 보았네요. 자, 그럼 끝으로 넌센스 퀴즈를 내어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